안녕하세요. 백성철입니다. 호주 연금 수령 신청에 대해서 여러와 같은 성원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 이름은 백성철이고요. 호주 브리스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시드니에서 살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브리스번에 살고 있고요. 호주 연금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하려고 그다음에 좀 한국 분들이 연금 신청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뭐 그렇진 않지만 이게를 재능 기부라고 해도 되나요? 제가 재능은 아닌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어, 좀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제 카카오톡은 빌 엠프로스텍스고요. 연락을 주시면 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호주 노령연금 신청이라 해서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호주랑 같이 공조한다 그러죠. 같이 이제 공조수사라고도 하는데요. 공조를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폼이 있어요. Plan for Australian Pension from an Agreed Country에서 한국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말로 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자료를 내면 국민연금공단이 호주의 연금을 관리하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데에서 서류를 신청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다. 제가 꼬리글에다가 한국어로 된 폼을 어태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못하는데 그 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연금 신청하는 이 폼 104이랑 그 다음에 소득과 자산이라는 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어떻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국어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보죠. 신청 및 자격 유의사항 보시면 이제 신청은 호주에 10년 이상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호주 거주기간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해서도 10년이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가 이거죠. 이 한국 국민연금 가입 이 시간을 합산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적 이거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거의 대부분 호주 거주 기간만 봤는데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은 이거는 한국에서 수령하실 때예요. 16살 때부터 67세 사이에 호주와 거주한 기간이 35년 이상이면 풀로 받으시고요. 물론 호주에서 사시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신청하시면 이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35년 기준이요. 그 다음에 67세가 되셔야지 이제 신청할 수 있고 보통은 67세 되기 전 13주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전에 이제 신청을 가능하세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료가 필요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걸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다시 거기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13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딱 67세 생일이 될 때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소득하고 자산 심사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심사도 어려운데 자산 심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시거나 재산이 많으시면 연금을 못 받으신다는 거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서류를 이거는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의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류가 자기들이 받아서 한꺼번에 받아서
그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나 그걸 평가하시는 분이 딱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자꾸 요청을 하면은 이게 또 쌓이게 되고 그 다음 서류가 들어오면 그 다음 서류를 먼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심사가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서류는 동시에 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네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Australian Working Life Residency라고 16세부터 60세가 호주에 총 거주한 기간이 35년 이상일 때는 호주에서 받던 금액과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고요.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을 삭감한다. 만약에 20년 거주했을 경우에는 뭐 한 60%를 받겠죠. 이게 뭐냐면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데 한국에서 받을 때 얘기입니다. 호주에서 받을 땐 이거 연결이 없어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한국으로 가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호주에 완전히 오셔가지고 아드님, 따님들이랑 같이 사는 은퇴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셔도 된다는 거 아셨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회계사님,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는데 왜 35년 얘기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받을 때 이 조항이 연결이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보죠. 오케이. 이거 어려워요. 소득심사. 이게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요. 이거 뭐, 돈, 저희 뭐, 저기 뭐, 비트코인이랄지, 이더리움이랄지 해서, 뭐 스테이킹 갖고 받는 돈, 은행에서 이자 받는 돈, CBA나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 이런 거 다 고용소득 이런 거 뭐 쉽죠. 소득심사에 표현하는 간병인 지급금, 순수입, 사업체에서 순수입 이거는 트러스트라는 거에서 받는 디스트리뷰션 배당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임대소득으로 받는 소득 이거 뭐 저기 뭐 부동산 갖고 계시고 건물 갖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받으면 소득 심사에 들어가고요. 이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거는 좀 명확해지겠죠.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으시는 게 호주 외 국가로부터 개인 연금 또는 연금이요. 이게 왜 걸리냐면요. 제 고객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계사님, 저 사실은 한국에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말해야 되나요? 한국에서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받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요새는 아시다시피 AI가 엄청 발달해 가지고요. 언제 어디서 돈을 받으시는지 다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디클레어,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처음에 나중에 돈을 다 토해내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한국에서 사학연금이랄지 공무원연금이랄지 기타 모든 연금을 뭐 주택연금이랄지 받으시면 그거를 순수하게 기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호주 연금을 받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연금을 받으면 67세, 68세 이렇게 되시잖아요. 근데 조금 거기서 돈을 더 받아서 나중에 5년 있다가 7년 있다가 한꺼번에 토해내게 되면 얼마나 좀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 개인연금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30년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시고 교육자 생활 하시다가 이제 연금을 받으시면 그거를 디클레어 하셔도요. 조금씩 다 받으세요, 여기서. 그래서 꼭 디클레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산 테스트 한번 볼까요? 자산 심사는 아시겠지만 호주 연금은 자산이 많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시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산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자기 집은 빼고요. 그다음에 부채도 빠집니다. 자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사님 저는 못 받아요. 제 집이 있는데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두 개 있어요. 전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마 못 받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기 은행에서 돈 얼마나 빌리셨나요? 아, 두 개 다 95% 은행 론이에요. 아, 그럼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론은 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자산들은 뭐 임대부동산, 건물 가지고 그 무조건 포함되겠죠. 자동차, 캐러반, 배, 트레일러 이런 거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직접 신청을 해보면 본인이 내 거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인데 만불이에요. 이렇게 디클레이하면 보통 그러게 몇 년식인지 해가지고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골통품, 수집품, 요새는 그것도 많죠.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면. 뭐 이더리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다 디클레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다 디클레어 하시고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지금 자산이 많으세요. 그래서 난 지금 못 받아, 난 평생 못 받아.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그건 아니죠. 이제 자산이 자기 거보다 더 줄어들면 그때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자산 테스트 한번 볼까요? 싱글일 경우에 이제 한쪽이 먼저 돌아가실 경우에는 자기 집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3억 정도까지 돈이 있으셔도 연금을 풀로 받을 수 있어요. 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싱글이실 때 이게 2주에 받으신 돈이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네요. 2주에 한국에서. 2주에 한국에서 100만 원이면 저처럼 뭐 시골에서 살아온 사람한테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한꺼번에 이제 받으실 경우에는 이게 한 4억 5천 정도 되나요? 4억 5천 정도의 자산이 있으셔도 연금을 다 받을 수 있으세요. 볼까요? 그러면 커플들은 이제 부부가 동시에 받을 때 얘기합니다. 이게 한 150만 원 정도 되죠? 2주에 15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자산 테스트가 나 자산 많다고 그래서 다 못 받으시는 거 아니고요. 이제 소득도 소득이 많다고 그래서 다 못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회계사분하고 상담하시고요. 본인이 쓰시는 회계사분이 이런 걸 상담을 못 해주신다. 그러면 브리스번에 있는 저 같은 사람하고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정보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꼬리글에다가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게 이제 Claim for Australian Pension from Agreement Country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 폼이 한국말로 된 게 있어요. 폼이 두 개인데요. 어, 그 폼을 제가 꼬리글에 업로드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